그리고 이제 시골 마을들은 그때 1년에 한 번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는 행사가 개동되고 이때 아니면 또 모이질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에 막 10군데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한 동네에 들어갔더니 노인회장님이 저를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주는데 소개해주는 멘트가 딱 보니까 그 영상을 보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말이야 계란에 일련 번호를 찍어놓은 그 사람이라네. 이 사람이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받게 만든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라네 라고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인회장이라는 거는 나중에 물어보고 왔죠. 전 처음 보는 느낌이었어요. 얼굴 보시. 네.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제 진심을 마음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게 딱 20분짜리 영상이에요. 그 영상을 보는 분들의 저는 조금이라도 제가 마음을 움직이고 싶지 않을까. 또는 움직이고 싶은 희망을 갖고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보시고 이것을 주변에 퍼뜨리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형님 말이에요. 일부러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말이에요. 김영건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제22대 우미을 국회의원 선거 김형건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건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기의 구미입니다. 공단은 텅텅 비어가고 원룸촌은 을씨년스럽게 쓰레기만 바람에 날립니다. 문 닫는 가게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위기의 꿈이 여기서 주저앉고 말 거니까 아니면 새로운 지도력을 확보하여 미래를 이해하는 해안과 통찰력으로 한 걸음 먼저 구미 산단을 재설계하고 첨단 미래의 도시로 꿀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넘치고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구미를 만들 것이냐를 4월 10일 우리 손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먼저 김영건의 정치적 자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미에 내려와 구미형 일자리를 성사시켰습니다. 미래형 성장 산업의 대명사인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장을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LG화학의 LGBCM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5공단 입구에 당당하게 위용을 자랑합니다. 공익형 직불제, 소농 직불금으로 최소 120만 원에서 시작하는 제도를 설계하고 법제화했습니다. 농촌에 1년 농사 지은 걸 다 팔아봐야 500만 원이 안 되는 어른들, 여성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오히려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들에게 두텁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소농직불금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김영건이 다시 국회로 가는 것이 이 공익형 직불금을 늘리는
가장 빠른 길이란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가 22대 국회 임기 내에 최소 금액을 150만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마치고 정책 공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생전기가 넘쳐나는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전기화된 사회입니다. 탄소 중립 사회란 바로 전기화된 사회를 의미합니다. 석탄, 석유, 가스에 의존한 전기가 아니라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에너지 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22대 국회에 등원하여 1호 법안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입법하겠습니다. 구미에 가장 먼저 영농형 태양광 특화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강변 등 유류부지를 활용해 경북형 풍력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바이오 플랜트를 조성해 축사 악취 해결과 축분해 자원화를 동시에 해결하겠습니다. 특히 축사 악취 문제는 의원직을 걸고 해결하겠다 약속드립니다. 전기 발전 시설에 시민들의 안전한 투자를 보장하겠습니다. 직간접적인 투자 수익을 확보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탄소 중립 사회, 내가 내는 전기세보다 판매하는 전기 금액이 훨씬 많이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구미는 대한민국에서 R200을 선언한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삼성전자, LG전자, SK칠트론,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모두 구미에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생산 라인의 60% 이상이 구미에 있는데 R200 달성 목표 연도가 2030년입니다.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들이 R200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재생전기가 넘쳐나는 도시가 그 주입니다. 당장 시민, 기업, 학계, 행정, 정치가 함께하는 구미 R200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인근 시군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이테크 5공단에 넘치는 재생에너지로 미래형 첨단 산업 기업들을 유치하겠습니다. 비어있는 3공단을 채우겠습니다. 지금 새만금 산단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쇄도합니다. 전라북도가 진행하는 새만금 5기가 태양광 발전 때문입니다. 국내외 유명 2차 전지 소재 산업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공급이 기업 유치의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기업의 급한 문제를 해결해줘야 기업이 옵니다. 5공단의 LG BCM 공장도 당시 구미시장에 재생에너지의 메카 구미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구미를 국제 MRO 사업의 근거지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전하는 경북 신공항은 명백한 군사공항입니다. 사실을 직시해야 길이 보입니다. 200만 평이던 것을 500만 평으로 키웁니다. 대한민국 전투 비행단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군사항공 정비창 사업이 직결할 것입니다. MRO 사업, 유지, 보수,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군수 사업은 특히 MRO 사업의 비중이 아주 큽니다. 연구 개발, 신무기 제조의 규모에 맞먹는 규모가 MRO 사업의 규모입니다. F-15 한 대가 1250억이라면 MRO 사업도 1250억에 해당합니다.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지정된 방위산업 클러스터와 합하여 김영건이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 이전하는 군사공항에는
공군 군수사령부와 공군 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함께 이전합니다. 공군 기술연구소를 현행 영광급 기관에서 장성급 기관으로 혁상하겠습니다. 군수 장비의 가동률을 점검하고 성능 인증, 검사, 기술 개선의 일관 시스템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MRO 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MRO 도시 구미를 만들겠습니다. LIG X1 하나 시스템 등과 함께 구미가 지금 한창 뜨고 있는 K-방산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구미가 30년, 50년 먹고 살, 아니 대한민국이 30년, 50년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구미에서 만들겠습니다. 구미 1공단을 최첨단 국제규모의 육가공 시설로 재생하겠습니다. 식품산업의 규모는 반도체,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대구 도축장 폐쇄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상권을 받아서 발전시킬 곳은 경북의 구미밖에 없습니다. 1공단은 오폐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인접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산협동조합인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 육가공 시설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최첨단으로 자동화된 육가공 시설 그 자체가 겨냥 및 관광 상품이 될 것입니다.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먹자골목을 조성하고 관광구미의 시작점으로 삼겠습니다. 고아 해평 일원의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국가공원 조성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구미, 관광도시 구미를 만드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동불교 발원지 조리사와 새로 들어오는 선산의 식품연구원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200만 관람 영화의 소울의 봄으로 다시 주목받는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장군의 생가를 복원하고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박정희, 김재규, 장태환 등 걸출한 현대사회의 주역을 모두 배출한 도시 구미를 한국 현대사회 도시로 학습과 관광도시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오른손으로 오른손 손톱을 깎을 수 없습니다. 보수의 도시 구미의 미래를 해결할 인물은 진보 민주당에서 나오겠습니다. 역사는 늘 변방에서 새로움을 잉태했습니다. 제가 구미의 미래를 바꾸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다시 초선 의원을 만들겠습니까? 김영건은 곧바로 재선입니다. 중앙정치에서도 통하는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사람 김영건이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원 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에 공약 발표하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대선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동신문 김도현 기자라고 합니다.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 협동조합 관련해서 육가공 시설을 1공단에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1공단은 이제 전자 쪽, 석유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데, 그럼 고아 농공단지가 육가공 시설로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아 농공단지는 지금 2공단이 신축해서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공단을 재생사업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고요. 2공단지를 오히려 지금 1공단이 다 비어 있습니다. 가보면 기업들이 거의 떠나고 빈자리가 너무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오폐수 시설이 다 돼 있고 IC가 굉장히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가공 시설을 세계적인 규모로
가지고 온다면 이 법적인 검토는 제가 지난번 비례대표를 할 때 이 법적인 검토는 다 바쳤고요. 중앙정부도 규모 있는 육가공 시설을 새로 해야 한다라는 인식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위치로 봤을 때 일공단이 너무 매력적입니다. 위치가.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단순히 육가공만 한다가 아니라 그 먹자골목 및 관광시설과 상권 조성까지 함께를 염두에 둔다면 일공단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내가 공항과 관련해서 국민은 MRO 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도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네, MRO 사업 말씀하셨으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RO 사업에서 사실 우리 현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경남 사천 쪽이 더 그 사업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렇게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은데 구미에서는 어떤 그 다른 점 혹은 차별화를 이렇게 해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MRO 사업이라고 할 만한 MRO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국방비는 주로 신무기 개발과 신무기 도입이 주종입니다. MRO 사업은 그러한 신무기 개발과 도입이 아니라 제가 MRO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앞에 한 줄 들어간 게 있습니다. 가동률 점검이라는 표현이죠.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F-15가 50대 있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F-35도 몇 대 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F-35가 50대 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앵 올리면 지금 당장 뜰 수 있는 F-35가 몇 대냐. 이게 중요합니다. 전차가 몇 대 있다. 지금 당장 뛰어가서 올라타고 출동할 수 있는 전차가 몇 대냐.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동률인데 군수산업 문부군의 가동률을 점검을 하게 되면 유지, 보수, 운영 사업의 중요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크게 봐서 이 국방부에서 사실 가동률에 관한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MRO 사업에 대한 이런 할 사항이 사실 많지 않고요. 그래서 사천이 뭐 부족하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 그냥 사천에 거기 뭐고 P50을 만드는 공장이 거기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정도를 이해를 하고요. 구미는 대한민국의 3대 군수산업 도시입니다. 특히 대전은 군수산업과 관련해서 헤비를 담당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창원은 무기를 제조하는 총을 만드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구미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면 전자 유도 이런 기능을 구미가 다 합니다. 구미에 있는 몇 개의 주요 기업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전쟁을 못합니다. 그만큼 구미는 군수산업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굉장히 높은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자유도 기능을 다 구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방산이 뜨는 이유는 무기가 재래식 무기에서 첨단 무기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K방사안이 삐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다 구미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토대 위에 옮겨오는 공항이 전투비행단의 요람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 비행기들의 MRO 사업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그 작업들을 여기서 다 하면 이후에 신무기 개발까지, 제가 성능 인증, 검사, 기능 개선을 말씀드렸죠. 이걸 일관 시스템으로 만들어내면은 그거는 진짜 이건 되게 공공입니다. 제가 볼 관점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이렇게 하는 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은 새로운 50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맞죠? 네. 방금 마치기 전에 선택해 주신 분은 후보님께서 직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에서 장상철님 먼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에 6대째 살고 있는 멈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울산의 그 현대중공업에서 오랫동안 그 기초사를 만들어왔어요. 그러다가 고향이라고 왔는데, 지금 제가 왜 그 김영곤 의원을 갖다가 자랑하고 추천하고 싶으냐 하면은, 당보다는 지금 현재 전라도는 민주당 쪽에, 경상도 쪽에는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패가 관리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구미가 발전하려고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첫째 똑똑해야 돼요. 첫째는 국회의원입니다. 옛날에 한번 여기에 구미 선산에 그 시의원 하던 분 알죠? 그 국회의원 하신 분 모릅니까? 그 양반이 엉뚱한 소리 하다가 내한테 코를 한 방 당했어요. 2번 국회의원 됐어요. 하면서 우리 여기에 KTX 역사가 내가 그때도 얘기했습니다. 왜 저 김천 꼴짝이 저가가 있느냐. 그건 누구 짓입니까? 국회의원이 얻어맞을 거예요. 똑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구미에서도 인근 여기에 북삼에 터가 있고 얼마든지 좋은 데 있습니다. 오팽에도 터가 있고. 그러면 여간 구미 김천 사람이 뭐라 그랬는지 압니까? 멍청해갖고 그 KTX 역사를 그 꼴짝 갖다 놔가지고 김천만 나보고 손해다 이래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곤 국회의원만 지난번에 한번 1차 때 할 때 많은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가시면은 첫째는 사람입니다. 당 해갖고 공천만 딱 받아갖고 국회의사당 자리에 앉아 내가 김명수 국회의원한테 바로 얘기했어요. 국비 빙빙 돌리다가 뒷전에 앉아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백날이 있어 소용없습니다. 확실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 잡아가면 알아야 됩니다. 주역을 알아야 성리학을 할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습니다만 얘기 뭐 하루 종일 해도 끝이 납니다. 이 김영곤 국회의원은 분명하게 제가 그걸 봤고 실질적으로 노력하는 걸 봤고 발로 뛰는 걸 봤습니다. 국회의원 내가 지역구에 누구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어가서 뭐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발로 뛰는 국회의원을 선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구에서 한 40년 공익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정년하고 이제 성공회가 살게 됩니다. 되는데 이 앞에 우리 시의원 몇 분하고는 아주 참 절친한 여기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국민의힘에 뭐 노는 사람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 요래 예토롭게 때에 따라서는 참 그렇게 생활하는 그걸 볼 적에는 저는 참 약한 쪽이 어디냐 그걸 늘 생각을 하고 또 내 직장 생활이 있을 때도 대구였어도 JR할까 그 당시에 우리 이강철 그 정무수석이라든지 그런 거는 내가 지금은 내가 후급에 공직 생활을 했지만서도 아주 참 이래 절실하게 지내가지고 또 내가 퇴직한 무렵에는 같이 참 뭐 배거나 어쩌나 뭐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뒷전이고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구미가 지금 가벌로 나눠져가지고 국회의원이 둘이 되고 있는데 이런 도시에서는 어느 쪽이든지 어려서 민주당이 되든 갑에서 민주당이 되든 이런 걸 이래 볼 때는 어리 민주당의 우리 김영건 우리 의원님이 내가 그때 퇴직하고 요 뭐 있었지만서도 저놈의 인동에 있을 적에 내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오늘 정도 때도 우리 동해를 하는데 산동에서는 가장 큰 동해를 하는데 여기 한번 오실 수 있나 봐. 뭐 한 3분 하면은 그 시간만 되고 당신 시간이 없다 하는데 그래서 볼 때는 내가 약간 이래서 그리고 그분이 내 이야기를 바로 들으시오. 여기에 내가 쓸데없이 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비서관에 카드 연락을 하더니 바로 왔어. 와가지고 의원님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우리 식구하고 가서 이야기 말씀드려서 식이 돼가지고 카타카타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소보가 솔직히 하더나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너 시의원 같이 왔잖아. 하루 종일 카드 안 해. 이 시의원은 또 너무 호응이 좋으니까 그 카드이 시의원 득득 되었어. 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이런 걸 느껴보면 나는 이 평생을 이 평생을 나는 약자에서 따라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 직업은 꼭 군림하는 직업이었지만은 저는 그런 어떤 인생을 했는데 또 우리 김영건은 어제도 우리 내 동해하는데 박수 소리를 가장 크게 받았어. 우리가 인천이라 한 동네가 이 아저씨 가장 산동에서 큰 동네인데 박수 소리는 가장 크게 받고 그런 이야기가 했었는데 우리 착해 사람이 본질이 아주 정말로 착해. 난 저분이 울지도 맨날 들다 놓고 같이 살았으면 저분이 그래 나는 늘 좋아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렵 하나 민주당이 되는 게 있지만 가장 좋다고 그런 뜻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 모셨습니다. 인사만 하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내부에서 군영회장을 한 10년 정도 했어요. 농구에서 군영회장 10년 하면 군 인구예요. 그렇게 했는데 넓고 이러니까 이제 내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줘요. 아무도 안 들어주고 우리 동네 뭘 해도 해서 전혀 안 들어주는데 이래 대화를 하고 하면 지역을 살리고 남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제 잘났다고 국회의원 시켜놓고 시의원 시켜놓으니까 사건 돌리고 인사도 제대로 안 해요. 인사 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편에 붙더란 말이에요. 세은 쪽으로 이 편이 붙으면 여기 가가 붙어가 붙죠. 그러는데 제가 민주당 시의원 이지연 전에는 이제 우리 지역에 했는데 저 다른 지역 가도 내 아들 딸들한테 해가지고 그 사람은 꼭 지역에 필요하니 당을 보고 찍지 말고 사람을 보고 일할 사람 찍어라 이랬는데 그 다른 얘기는 다 못하고요. 근데 이제 또 옛날에는 젊으니까 왜 그 자유당 시절에는 운동회장 하면은 집권당에 전부 그거 했잖아요. 배지 주고 그죠? 그래가 나왔는데 그 내당이라고 내가 그 계속 여당에 몸 담았었는데 이념이 달라요. 생각하는 게 세상이 변하고 변해야 되는데
계속 흘러가 물이 섞는데도 계속 그 길로만 갈락하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세상도 못 바꾸고 나이도 먹고 늙고 내 말도 안 듣는데 그래서 내 마음 하나라도 이제 뜻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려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갖고 우리 동네 아까 말씀하시던 그 노인 회장님이 우리 동네 회장님이 그 전에는 이장을 하셨는데 우리 대화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다 하다가 보니까 서로 이제 교감이 되고 알아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세 사람도 뜻만 맞는 사람 있으면 전파가 돼요. 자꾸 전파가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 10사람, 20사람한테만 보내면은 3%만 와도 그게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그냥 여기 오신 분은 다 기대를 하지 마세요. 방금 김혜장. 아, 김혜경. 회장. 김혜경. 저는 우리 그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약속을 보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노무객님. 저는 한국에 가는 노기객입니다. 다른 분들은 생략하고 우리가 4월 20일 날 이거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송순자님 오셨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생각문화에 또 이렇게 역할이 있게 됐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이경신 한태천 교수님이랑 이렇게 늘 옆에서 많이 지지한다는 걸 본인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 또 역시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고 해가지고 어떤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해서 지속으로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안내를 인사를 하고 많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지금 현재 한 50대에서 60대 이러고 다니는데 참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또 보람이 되고요. 그죠?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저도 나이가 70고개를 훨씬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강한 생각에서 우리 산행이라도 하면서 60대, 70대, 80대 7명이 노랑병아리 치료목적 하면서 토요일마다 우리 집 뒷산 인도길을 산행을 해요. 근데 제일 왕언니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민주당에 김영권님을 참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저희 서방님이 저를 많이 깨우쳐 주셨거든요. 그전에는 저는 모릅니다. 집에 뭐 밥하고 이것밖에 몰랐는데 저희 서방님이셔요. 그래서 걱정을 사실 김영군 의원님보다도 저희 서방님이 걱정을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위에 아는 분들 한 분 제가 모시고 이제 하고 싶어서 그때 왔거든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힘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노력합시다. 저보다 더 제 걱정을 한다는 우리 한태천 교수님. 그런데 형님 희망이 아주 알기 잘하고 있습니다. 김영건이라는 정치인을 제가 바라봤을 때 인철하고 능력 있고 국민 시민을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정치 철학과 역량이 뚜렷한 정치인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내년 총선에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한 걸음 뒤로 물리면 경북의 노무현, 경북의 김대중,
그분들처럼 훌륭한 정치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까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성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나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저와 같은 기술에 있는 국민갑 이철원 위원장님 앞에 나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민갑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철호 예비 후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영건 의원님 예비 후보입니다. 의원님 확실하게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예비 후보입니다. 우리 그동안 4년 동안 국민 지역을 위해서 처음부터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주민들이 다 모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이 됐습니다. 아무튼 오늘 축하드리고 또 장소가 여러분들 오늘 한 말씀 한 말씀 격려 말씀 주시는데 주민 계시면서 이렇게 한 말씀 주시는데 제가 좀 부러운 부분이 정말 열정을 갖고 어찌그래 저기서 찬조연설을 다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불모지에 참 외로움도 사실 안 느꼈습니다. 저도 선거를 벌써 3번이나 실패를 하고 이걸 안 물고 지금 이제 마지막 제가 한번 출세를 결심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뜻이 한 분한 분 모이면 반드시 국민의 처음으로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 이번에는 구도도 그렇고 반드시 국민이 어려서 먼저 나오고 국민 값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책 대안하고 확실한 실천갑니다. 우리 김영건 의원님 정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당선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국민 값도 조금 이렇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람을 보라 김영건 기자님을 마치겠습니다. 마시기 전에 후보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라 그러면 김영건 세 번 외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라! 김영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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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발 증정식 있습니다. 꽃이 꽃으로 갑니다. 오늘 주면은 4월 10일 날도 줘야 되는데. 꽃이 참 잘 어울리네.